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됐고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본의 아니게 결혼을 서둘러서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 둘 다 결혼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시부모님이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고민 끝에 결혼을 당겨서 하게 되었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시댁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러셨을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유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꽁꽁이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시댁에서 저희 결혼을 서두르고 싶었던 까닭은 바로 시아버님의 조기 은퇴 때문이었죠. 시아버님은 정년을 채우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돈만 벌었는데 어느 순간 당신 인생이 너무 허무했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시절 가족들 위해 돈 버는 기계로 살아왔기에 더 나이가 먹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다 하시며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셨는데 딱 한 가지, 막내 아들인 남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걸리셨답니다. 왜냐고요? 바로 결혼 축의금 때문이었죠.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면 결혼식에 올 손님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그동안 당신께서 뿌린 축의금, 조의금, 기타 경조사비를 돌려받지 못할까, 그게 마음에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님은 시어머니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저희에게 식을 올리게끔 하라고 성화를 부리셨고, 시어머님은 그런 당신 남편 등살에 2년 조금 넘게 사귄 저희를 빨리 결혼하라며 닥달을 하셨어요. 니들 어차피 결혼하려고 만나는 거잖아? 벌써 만난 지도 2년 넘었고 그럼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뭘 망설이니? 니들 나이가 한참 어린 것도 아닌데 그냥 결혼해도 되는 거지. 뭐 얼마나 더 만나게? 엄마, 그래도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잖아. 민서야, 나보다 직장생활도 오래 했고 모은 돈도 있지만 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으휴, 사내 놈이 겁도 많다. 요즘 누가 돈 있다고 결혼하니? 결혼해야 돈이 모이지. 그리고 지금 네 아빠 청년까지는 못 기다린다고 난린데 그럼 니들 결혼할 때까지 네 아빠는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해. 어차피 할 결혼 그냥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면 좋잖아. 그래야 네 아빠 회사 사람들도 니들 결혼식에 축의금 들고 올 거고, 막말로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네 아빠 은퇴하면 니들 결혼식에 누가 오겠니? 그동안 네 아빠가 회사 사람들 경조사 쫓아다니면서 뿌린 돈이 얼만데 니들 결혼 늦게 하면 그게 다 우리한테는 손해다. 어머니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광훈 씨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아직 오빠가 결혼을 안 해서 제가 먼저 하기도 그렇고요. 이미 저희 오빠랑 결혼하려고 기다리는 새언니도 있는데 저는 오빠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광훈 씨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 하고 싶어요. 너도 참 보기보다 고지식하구나. 요즘 세상에 결혼하는데 순서가 어딨니? 왜? 우리 아들이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나 싶어? 아니,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지식한 게 아니라 저희 오빠가 지금 박사과정 밟느라 오빠가 결혼하려고 10년 기다린 언니가 있으니 제가 홀랑 먼저 결혼하겠다고 하기가 좀 그래요. 저희 오빠 내년쯤은 결혼할 것 같은데 그럼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최대한 제 입장을 시어머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저희 오빠한테는 대학 때부터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미 저희 집에서는 가족이나 다름없이 각별한 사이였고 언니가 공부만 오래 하던 저희 오빠 뒷바라지를 거의 혼자 오랫동안 다 해서 저희 집에서는 언니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식만 올리지 않았지 이미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집안의 대소사엔 꼭 초대해 함께했는데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저도 무척이나 새언니를 좋아했어요.
새언니는 성격도 좋고 저희 오빠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을 정말 친가족처럼 잘 챙겨주고 좋아해줬는데 그 진심이 너무 와닿아서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은 핏줄이 오빠보다도 새언니를 더 좋아했어요. 둘이 어쩌다 싸웠다고 하면 약속이라 한 듯 전부 새언니 편만 들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 무의식에도 당연히 결혼은 오빠와 새언니가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당시 남편은 저보다 3살 연하로 사회생활한 지 고작 4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 모은 돈도 거의 없었고 저는 그게 욕심일지는 몰라도 이왕 하는 결혼, 구색은 다 맞춰서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저는 얼마든지 남편을 기다려줄 의사가 있었어요. 남편을 많이 사랑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무조건 올해 안에 자기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어지간해서는 말을 듣지 않은 저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급기야 결혼하면 2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니들이 올해 안에 결혼하면 2억 해주고 올해 넘기면 한 푼도 안 해줄 테니 생각 잘해라. 2억이 적은 돈이 아닌 건 알지? 니들이 아무래도 돈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아빠랑 내가 고민 끝에 큰맘 먹은 거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라. 라고 엄청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제 말은 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그 2억이 아까웠는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고 남편까지 그렇게 말하니 중간에서 제가 참 곤란했죠. 자기야, 생각해봐. 2억이면 진짜 큰 돈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거든. 올해 넘기면 진짜 돈 한 푼 안 내줄 사람들이고 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2억 받고 싶어. 자기가 자기 오빠 생각하는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자기도 알잖아. 내가 모은 돈도 없고 돈 모으는 재주는 더 없는 거. 우리도 이럴 땐 우리만 생각하자. 아마 자기네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 2억 해준다고 하면 먼저 결혼하라 하실걸? 나 자기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어. 자기는 아니야.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하고 싶지. 그러려고 적금도 붓고 돈도 모으고 있는 건데. 근데 새언니 생각하면 미안해서 그렇지. 자그마치 10년을 결혼하려고 기다린 사람인데. 그분 이해심 많잖아. 성격도 쿨하고. 아마 우리 사정 얘기하면 기꺼이 먼저 하라고 할 거야. 대신 두 분 결혼할 때 우리가 큰 선물하면 되지. 저는 남편의 말에 솔직히 흔들렸어요. 그만큼 제 올케 언니 될 사람은 성격도 좋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제가 실제로 미안해하며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어머, 그럼 빨리 해야지. 설마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난 민준 씨가 박사학위 따면 결혼하자고 해서 내가 기다려주기로 한 건데 설마 여태 내 눈치 봤어? 그럼 너무 미안한데? 그러지 말고 아가씨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잖아. 그럼 집에서 결혼해준다고 할 때 해야지. 라고 말하며 자기 일처럼 제 결혼을 축하해주는데 아, 우리 집에 시집 올 새언니는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그리고 이어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도 아주 흔쾌히 남편을 사위로 환영하며 시댁 뜻에 맞춰서 결혼하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 덕에 저도 마음 가볍게 결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시댁에서 원하는 날짜에 결혼을 하겠다고 남편을 통해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 엄청 좋아하시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양가 모두 만족하는 결혼이니만큼 제 결혼이 축복받은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 결혼 준비를 하는 중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기, 아씨, 말하기 좀 민망한데 우리 집에서 갑자기 2억은 못 해주겠다고 하네. 돈 들어올 때에서 변수가 생겼대. 그럼 2억에서 1억밖에는 못 해주시는 거야? 1억 정도밖에는 돈이 안 된다나 봐. 민서야, 미안해. 그게 자기나 자기 집에서 나한테 미안해할 일은 아니지.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알겠어. 우리 갖고 있는 걸로 맞춰보자. 부족하면 대출도 있고.
솔직히 제가 속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편 말에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그래도 맡겨놓은 돈도 아닌데 제가 서운한 티를 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부족한 건 채우자 싶었는데요. 저는 당시 직장 생활한 지 8년 정도 되어 적금으로 모은 돈과 주식한 돈까지 합해서 1억 8천 정도는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었고, 남편은 당시 1,000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일단 결혼 준비를 하고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정에도 시댁에서 주는 돈이 줄었지만 저희가 모은 돈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둘이 버니까 부족한 건 대출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저희 아빠는 그게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시댁에서 못 해주는 만큼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솔직히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던 터라 저는 저희 아빠의 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저희 친정이 아주 못 사는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오빠 박사 공부시킨다고 들어간 돈이 원체 많아서 여유가 많은 집은 솔직히 아니었는데, 그래서 손 벌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선뜻 1억을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 반, 죄송한 마음 반 그랬는데, 남편은 이런 채 마음도 모른 채 엄청 좋아했어요. 사실 시댁에서 2억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봐놓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저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 아파트를 남편이 보고 첫눈에 반했었는데, 시부모님이 1억을 못 해주신다고 하면 대출을 받지 않으면 그 집엔 갈 수 없는 게 저희 현실이었어요. 그래도 사람 눈이라는 게 참 간사하잖아요. 마음에 쏙 든 집이 있으니 그보다 못한 거에는 어지간해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도 처음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가격에 맞는 전세 아파트를 한참 알아봤는데 기준이 먼저 봐둔 아파트다 보니 성에 차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저희 부부는 맞벌이니 생활비를 좀 줄이더라도 부족한 건 대출을 받아 먼저 받은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첫 시작부터 대출 받으면 돈을 모으지 못한다며 1억을 해주신다고 하니 남편이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양가에서 똑같이 1억씩 받게 되었고, 그 덕에 저도 시부모님 앞에서 면이 서긴 하더군요. 그리고 그 집을 먼저 전세 계약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벌써 그 집에서 행복한 저희 부부의 모습이 그려져서 매일매일이 설레었어요. 원래 여행도 여행 가기 전에 계획할 때가 가장 설레고 행복하다고 하더니 결혼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전셋집 계약이 끝나고 드디어 양가가 만나는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분위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썩 나쁘지 않았어요. 이미 그때 시부모님도 남편을 통해 저희 집에서 1억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시어머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기 저희가 2억 해주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1억이 적은 돈인가요? 저희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그래도 사돈댁에서 저희가 못해주는 1억을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희도 딸 시집 보내는데 어느 정도는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남자 쪽에서 조금 더 하는 게 맞긴 한데.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다 옛날 얘기죠. 할 수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더 해갈 수도 있는 일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엄마는 웃으시면서 저희 시어머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희 엄마는 분명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시어머님의 표정이 묘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다시 표정 관리를 하며 좋은 자리를 이어가려 하셨는데,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봤나 하며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상견례를 하며 결혼 날짜, 예물 예당 같은 것을 상의했는데 이미 양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남편 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기에 제 손에서 예단은 남들 하는 만큼은 하기로 했어요.
저도 어디까지나 1억씩이나 해주신 시부모님이 감사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큰 트러블 없이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의 취향에 맞게 꾸며진 신혼집에서 서툴지만 살림도 하고 퇴근 후에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깨볶는 신혼은 정말 매일이 꿈처럼 느껴지도록 행복하더군요. 남들은 결혼 준비부터 그렇게 싸운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일단 뭐든 저한테 맞춰주니 그럴 일이 없었죠. 그리고 저도 남편이 그런 사람인 걸 알기에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으니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선순환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어느 날 맑은 하늘에 먹구름 끼듯 시어머님은 제 행복한 세상에 먹구름을 물고 오셨고 당신은 오래 참았다는 듯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기 있잖아.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길까도 생각했는데 도통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안 되겠다.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되니? 네? 네. 뭐 때문에 잠까지 못 주무시는데요. 그런 게 있으시면 바로 말씀하시지. 내가 사람이 너무 여려서 그래. 너 상처될까 끙끙 앓았다. 근데 이제는 안 되겠어서 물어보려고. 그게 말이다. 우리가 전에 2억 해준다고 했을 때 너희 친정에서 돈 해준다는 말은 없었던 거지? 어머님처럼 미리 딱 얼마 해주신다고는 안 하셨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해주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까지 해주셨죠. 그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그게 있잖아.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내 주변에서 내가 하도 물으니까 그러더라고. 니네 친정에서 우리가 2억 해준다고 하니 입 싹 닫고 있다가 우리가 1억밖에 못 해준다고 하고 거기에 니들이 대출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1억 내놓으신 게 아니냐고. 그니까 애당초 돈 해줄 생각은 없었던 거지. 에이, 설마요. 저희 집 그렇게 여유가 없는 집은 아니에요. 일단 제가 2억 가까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1억도 말씀하시자마자 제 통장에 보내주셨죠. 그거야 나중이지. 내가 궁금한 건 왜 처음부터 얼마 해주겠다고 말을 안 했냐는 거야. 보통 한 집에서 얼마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네 친정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네? 글쎄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말이다. 솔직히 네 말대로 니네 집이 돈이 없는 집이 아닌데 우리가 2억 해준다고 할 때는 돈주머니를 꽉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니들이 대출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도와준다고 1억 내놓은 게 영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없는 집이면 없으니까 하고 이해나 할 수 있지. 왜 돈도 있는 양반들이 그렇게 쫌스럽냐? 네? 쫌스럽다고요? 어머니, 그건 좀... 왜?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다른 데도 아니고 자식 혼사 치르는 돈을 어떻게 아까워할 수 있지? 그래놓고 뭐? 할 수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고? 누가 들으면 우리가 돈을 니네 집보다 덜 해간 줄 알겠어.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면서 점점 흥분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계속 제 앞에서 제 부모가 야박하다고 쫌스럽다고 험담을 늘어놓으셨는데요. 세상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 욕하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관계가 많이 껄끄러워졌어요. 그래도 남편한테는 별말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만약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싸움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죠. 그렇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험담을 하면 남편 역시 시어머니 자식인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답답하긴 했지만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하소연이나 하고 말았는데 그러다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야, 네 시어머니 2억 해준다고 했다가 1억 해준 그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니네 집에서 한 푼도 주지 않는데 자기네가 2억씩이나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한 거 아니냐고. 뭐? 설마 2억 해줄 테니까 결혼 서두르라고 했던 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애당초 나는 양가에 돈 바라지도 않았어. 알잖아. 내가 결혼자금 만든다고 돈 모으고 있었던 거. 우리야 알지.
그리고 네가 1억 8천이나 갖고 시집을 갔는데 이러나 저러나 해도 너가 훨씬 많이 들고 간 거지. 뭐 부부 사이에 네가 많이 해왔니 싸우는 것도 웃기지만 니네 시어머니는 진짜 웃긴다. 야, 원래 그런 거야. 가족이라고 해도 그게 가족이니?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자기네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했겠지. 니네 시어머니 교회 다닌다며? 교인들을 다 그렇게 볼 순 없지. 그래도 원래 나이 불문하고 여자들 모여있는 데는 말이 돌기 마련이야. 그냥 이혼할 거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그래도 네 남편 너랑 처가에는 잘하잖아. 그야 그렇지. 그래서 참는 거고.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어째야 하는 거야. 그대는 어쩔 수 없이 광훈 씨한테 말해야겠지? 그럼 말해야지. 나는 그냥 지금이라도 네가 네 남편한테 말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말했는데 자기 엄마 편 들면 너 다시 생각해봐야 해. 야, 민서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결혼 한 달 만에 이혼하라고? 귀관이 뭐가 중요해. 싹추 노란 거 발견하면 애 생기기 전에 발 빼는 게 미래를 위해 좋아. 민서야, 신경 쓰지 마. 경진이 저게 지 이혼했다고 삐딱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네 시어머니도 안 그러시겠지.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는 1억 덜 썼고 니네 집에서도 똑같이 1억 해준 거잖아. 여기서 이 문제로 더 따지는 건 그야말로 네 시어머니가 쫌스러운 거 아니냐? 저는 친구 말처럼 시어머니가 더는 이 문제로 저에게 선을 넘는 짓을 안 하시길 바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계속 말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다행히 시어머님도 그날 이후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연말쯤 시아버님은 희망하신 대로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대신 아버님의 퇴직금으로 대학가 작은 원룸 건물을 매입하셨고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시아버님은 매일 등산, 낚시, 가끔은 캠핑까지 다니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두 번째 인생을 즐기셨고 시어머님도 딱히 그것에는 불만이 없는 듯 했어요. 아니, 교회 다니고 친한 권사님들과 어울려 전도 활동하느라 불만을 가질 시간이 없으셨죠. 그렇게 그 해가 지나고 저희 오빠는 기다리던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오빠의 모교인 서울의 모 대학에 교수 임용까지 됐는데요.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오빠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새언니까지 그야말로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감사 인사 겸 축하 자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오빠의 결혼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던 새언니는 집에선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게다가 사돈 어르신 두 분 다 변호사님이셨는데 다행히도 저희 오빠를 참 예뻐해 주시더군요. 사실 저는 저희 오빠가 워낙에 공부만 해서 예비 장인 장모님께 살갑지 못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빠는 새언니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컸었는지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부지런히 그 집에 사위 노릇을 하고 있었대요. 그 사실을 상견례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왜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저희 오빠가 그 고양이 같더라고요. 아무튼 새언니 집에서 오빠를 워낙 좋게 봐주셨기에 가지고 있던 용산의 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쓰라며 새언니 앞으로 명의를 돌려주셨고 저희 오빠 교수된 거 축하한다며 차도 하나 뽑아주셨다는데 저희 엄마와 아빠가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집이랑 차랑 새언니 집에서 다 해주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나랑 네 아빠가 괜찮다고 그렇게 사양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사양하지 말래. 그래서 원래는 너랑 네 오빠 똑같이 1억씩 해주려고 했는데 네 오빠한테는 1억 더 보태서 2억은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네 오빠 기다려준 은하한테 우리도 뭔가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명의는 네 오빠께 아니라도 집을 받았는데 안에 가구며 가자는 우리가 채워야 되겠지? 그래서 혹여 네가 서운할까봐 엄마가 마음이 쓰이는데 우리 딸 서운해? 아니야, 무슨. 나야말로 새언니보다 일찍 결혼해서 미안했는걸. 나도 결혼 선물로 TV나 냉장고 같은 거 해야겠다. 그럼 좋다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히 무리할 건 없어. 너도 이제 시집 갔으면 네 가정이 먼저야.
괜찮아. 결혼 전에 이미 그이랑 그렇게 하자고 얘기 다 했어. 그 집 몇 평이야? 아무래도 냉장고보다는 TV가 큰 게 낫겠지? 저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빠와 세연의 결혼 선물을 남편과 함께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그런 오빠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방심은 금물이라고 시어머님은 제가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을 때 슬쩍 다가와서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기 말이다. 니네 오빠 결혼할 때 너희 집에서는 얼마 해주셨니? 아들 결혼시키는 거니 너 결혼시킬 때처럼 입 싹 닦으려고 하진 않았을 거잖아. 네? 어머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입을 닦다뇨.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지만 제가 광훈 씨보다 해온 돈은 생각 안 하세요? 아우, 또 발끈하네. 네가 우리 아들보다 더 해온 건 그냥 니네 돈이지. 나는 순수하게 부모가 해주는 돈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예정대로 2억 했으면 니네 친정 아마 한 푼도 내놓지 않았을걸? 어머니, 아우 시끄러워. 내가 지금 그거 따지자는 거 아니잖아. 그냥 궁금해서 그래. 가만 보면 니네 집이 아들, 딸을 차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젠 너도 내 식구인데 내가 너 안쓰러워 그런다. 오빠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박사 공부까지 시키고 너는 꼴랑 대학까지만 보냈잖아. 그거야 오빠는 자기가 원했고 저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저희 부모님 그러신 분들 아니세요. 만약에 저도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했으면 당연히 무리를 해서라도 저까지 가르치셨을 거예요. 너는 착한 거니 멍청한 거니? 아무튼 논점 흐리지 말고 네 오빠 결혼할 때 얼마 했냐고. 광훈이가 그러는데 집은 여자 쪽에서 했다며?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속이 답답했어요. 저희 가족과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었던 건지 자식인 저와 제 부모를 가운데서 이간질시키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집요하게 물으시니 사실을 말을 해버리는 게 나을지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자 시어머님은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살살 웃으시면서 저한테 말하셨어요. 너 결혼할 때 1억 해주셨는데 남매 싸움 붙일 거 아니면 똑같이 1억 해주셨을 거야. 그치? 막말로 집도 여자가 해왔고 아들도 이제 박사에 교수까지 됐으니 돈도 잘 벌 텐데 짠순이 짠돌이 니네 부모님이 뭐하러 돈을 더 썼겠어? 그렇지? 그 양반들 내가 벌써 다 알아봤다니까. 어머님,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상황 봐가면서 판단하시는 거죠. 새언니 쪽에서 워낙 해오는 것도 많고 저희 오빠 차도 사주셔서 2억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서운해할까 저한테도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저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니까요. 뭐? 2억? 세상에나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니네 부모는 그럴 수 있니? 내 눈이 정확하지. 처음 봤을 때부터 속을 알 수 없게 음흉하더니 나 이제서 말하지만 그때 니들한테 2억 해줄 수 있었다. 근데 주변에서 그러더라. 우리가 2억이나 하는데 사돈은 얼마나 하냐고. 세상 천지 아무리 우리가 재촉해서 하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도 말들이 많아서 나도 성질이 나서 1억으로 줄인 거야. 근데 봐라. 니네 부모 우리가 1억밖에 못 해준다고 하니까 그제야 자기들 주머니 열었지? 나이도 우리보다 어리면서 괘씸하게 자식 혼사 앞에서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고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는 못 넘어가지. 나 지금 당장 니네 친정으로 가서 따져야겠다. 뭐라고요?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좀 있으면 9시인데 저희 친정에 가시겠다고요? 그것도 따지러? 왜? 니네 부모는 우리한테 함부로 해도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되냐? 당장 차에 시동 걸어. 시어머니는 말씀을 하면서 점점 흥분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말릴 수도 없을 만큼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핸드폰만 챙기며 저에게 차에 시동을 걸라고 하는데 그제야 시아버님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남편이 놀라서 왜 그러냐며 물었어요. 당연히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죠. 그러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시아버님의 표정도 기분 나쁜 듯 일그러지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세상에 돈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척을 하고 광훈이 너 엄마 말릴 생각하지도 마. 이런 건 바로바로 따져야 해. 그래야 우리가 무서운 줄 알지. 이렇게 차별받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계속 차별받고 살아야 하는 거야. 다 니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얼른 시동 걸어. 싫어요. 이런 무례가 어딨어요. 그리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부모님 자식 차별하고 그러신 분들 아니세요. 왜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건데요. 저는 시어머니께 대놓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저를 무섭게 째려보셨고 급기야 거실에 있는 제 자켓에서 차키를 꺼내 잽싸게 저희 차에 타셨는데요. 저희 차는 그대로 시동이 걸렸고 시어머니는 차 문도 잠그고 내비로 저희 집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기어코 저희 집을 내비로 찾아 그대로 운전을 하고 가셨는데요. 그때는 어찌나 벙찌는지 저는 저희 집에 곧장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님이 가고 있다고 알려야 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시아버님의 차를 가져와 얼른 타라고 했고 아닌 밤중에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어찌나 운전을 막 하시는지 저희 차인데 규정 속도와 신호도 무시하며 저희 집으로 가시더군요. 그렇게 저희가 제 친정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친정집 현관이 열려 있었고 잔뜩 성이 난 시어머니 목소리만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는데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창피했네요. 이보세요, 사돈. 어쩜 사돈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릅니까? 사돈이 그러셨죠?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냐고. 그런데 왜 아들 딸 차별하십니까? 차별이냐뇨. 사부인, 진정 좀 하시고 말씀하세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희는 애들 차별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차별을 안 했다고요? 아들 결혼할 때 2억씩이나 해줘놓고 차별을 안 해요.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한테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한달음에 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건가요? 딸 결혼할 때 겨우 1억 내놓으셨으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냔 말이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예정대로 2억 해줬으면 그마저도 안 할 심보였죠? 네? 그게 무슨, 당연히 딸도 자식인데 설마 그랬을까요? 액수 때문에 속이 상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며느리 쪽에서 너무 많이 해오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가뜩이나 저희는 마음으로도 늘 빚이 있는 입장이었는데 사부인 댁은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애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돈으로 꼬셔서 결혼 앞당긴 건 사부인이시죠. 저희도 상황 봐서 애들 필요한 만큼 할 생각이었어요. 마침 2억 해준다고 하셨다가 1억 해주신다고 말을 바꾸셔서 애들이 곤란해하길래 그만큼 한 거고요. 그래도 그게 아니죠. 사돈 말이 맞다면 뒤늦게라도 오빠는 조금 더 해줘야 하니 니들도 얼마 더 해주마 하는 게 순리에 맞는 거죠.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그냥 잘 살든 못 살든 신경 끈 거잖아요. 그래놓고 상견례 때는 그렇게 우리 아들 무시하고.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제가 언제 서서방을 무시했습니까? 무시했잖아요. 며느리가 돈 더 많이 모았다고 은근 깎아내려놓고. 왜? 그것도 시치미 떼시라고요. 세상에, 이보세요 사부인. 정말 제가 어지간해서는 참으려고 했는데 사부인이야말로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오밤중에 다짜고짜 쳐들어와서는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혼자 소설 쓰시지. 저 서서방 무시한 적 없고요. 저희 딸아들 차별한 적 없습니다. 만약에 저도 사돈 같은 속물이었다면 나이도 어리고 돈도 얼마 못 모은 서서방한테 제 딸을 시집 보냈겠어요? 이 봐봐. 내 아들 무시한 거 맞네. 누굴 그런 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알아요? 사람들이 참 은큼해서는 나도 아들 딸 있지만 당신들처럼 안 그럽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요. 양심들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도 1억 더 해주라고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저희를 위하는 척하며 저희 부모님께 저희 오빠처럼 똑같이 돈을 달라고 생떼를 쓰셨고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를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흥분한 시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 건지 한 마리의 맹수처럼 남편의 저지를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정말 1억을 뜯어갈 심상이셨는지 갑자기 주저앉더니 그대로 가부좌를 틀었는데요. 그러면서 1억 주신다고 각서 쓰지 않으면 저 절대 못 갑니다. 우리 애들 당신 때문에 손해본 거예요. 우리 2억 해줄 수 있었어요. 당신들 괘씸해서 내가 돈 줄인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내 판단이 다 맞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2억 해줬으면 나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 할 뻔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자식 결혼시키면서 장사를 하나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들은 저희 엄마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셨고 그때부터는 저희 엄마가 더 흥분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엄마도 동네에서 한번 뚜껑 열리면 무섭기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뭐? 손해보는 장사? 이놈의 여편네가 돌았나? 지금 말 다 했어.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설마 내 딸한테도 이런 식으로 따졌냐? 왜 갑자기 말을 놓고 그래? 누가 말 놓으면 무서울 줄 알고? 내가 더 나이 많아? 그래, 너도 말 놔.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 처지 이렇게 된 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자고. 나는 솔직히 내 딸 그렇게 빨리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홀라당 보내나? 근데 자기네 축의금 못 받는다고 난리를 치니 어차피 할 결혼 내가 애 아빠 설득해서 접고 들어갔더니 뭐? 2억 줄 수 있었는데 우리 때문에 돈을 줄였어? 그러고도 당신이 애들 위하는 부모야? 위선자 같은 이라고? 그리고 내 딸이 들고 간 돈이 당신 아들이 모은 돈보다 무려 1억 7천이 더 많아. 우리 뭐 욕심 없나? 꼴랑 1,000만 원 모은 사위한테 시집 보내고 싶겠냐고. 내 딸이 그 돈 모은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니,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자꾸 그 돈 얘기하는데 내가 그 돈 달라고 했나? 어차피 그 돈은 지들 같이 살면서 쓰는 돈인데 나는 순수하게 부모가 해준 돈만 따지자는 거지. 왜? 자기 아들이 돈 못 모은 거엔 그렇게 너그러운가? 솔직히 나나 우리 애 아빠는 당신 아들이 돈 못 모아서 결혼을 못하는 것 같으니 당신들이 2억을 해주나 보다 했어. 그러면 당신네 2억 1천, 우리 딸이 1억 8천이니 당신 말대로면 우리는 3천만 더 해주면 되는 거였다고. 그래도 우리는 한 5천원 해줄 생각이었어. 근데 당신들이 1억밖에 못 해준다고 하니 애들도 집 다 봐뒀고 그것 때문에 대출 받는다고 해서 계산하지 말고 1억 죽이자고 한 거야. 그러면 당신 표현대로 누가 손해보는 장사를 했는지 따져봅시다. 계산할 것도 없네. 1억 7천. 우리가 손해봤잖아. 자, 나는 이제라도 이 결혼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어. 언제든 나는 내 딸 다시 데려올 의향이 있으니 당신이 선택해. 우리가 손해본 만큼 내 딸 계좌로 입금을 하고 이 결혼 계속 유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애들 이혼시킵시다. 당신 같은 시어머니 밑에 더는 내 딸 못 둬. 아니, 이 여편네가 입에 따발총을 물었나? 왜 이렇게 쏘아대? 뭐? 1억 7천을 입금하라고? 나랑 장난해? 그건 당신 돈이 아니고 당신 딸 돈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 말고 우리 딸한테 입금하라고 했잖아. 따져보자며. 저기, 좀 진정해봐요. 나는 애들 생각에 그냥 속이 상해서 그랬지. 민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민서를 내 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여 우리 며느리가 집에서 차별을 받는 게 아닐까 화가 나서 온 거지. 이를 이렇게 키울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존칭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우리는 아들이건 딸이건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어.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해. 아니, 뭘 또 그렇게 맹세식이나 하고. 그렇게 따지고 싶었음 상황 파악이나 하고 오지. 우리 애한테 못 들었나? 우리 며느리가 어떤 아이고 어떤 집 딸인지. 단식 반식으로 계산기 두드리면 우리는 우리 아들 장가도 못 보내. 그런데도 다 괜찮다고 2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해주고 우리 아들 차도 뽑아주는데 현금 2억은 명함도 못 내밀지. 가뜩이나 며느리 부모한테 죄송하고 민망해서 싱숭생숭해 죽겠는데 왜 엄한 당신이 와서 이래. 당신들도 우리 애한테 그렇게 했어봐. 그랬음 나도 과부 땡빚을 얻어서라도 더해서 보냈지. 그런데 뭐 우리가 돈을 안 줘서 2억을 1억으로 줄여?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애한테 그런 거 가지고 사오니 한번 못 쓴다고 했는데 나만 순진했네. 저런 속물덩어리인 줄 모르고 어떻게 할 거야. 1억 7천 우리 딸애한테 해줄 거야? 아니면 애들 이혼시킬 거예요? 빨리 결정해. 아니, 그걸 왜 내가 결정해? 결혼해서 같이 사는 애들이 결정해야지. 아가,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 없지? 니들 서로 죽고 못 살잖아. 엄마,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처갓집도 못 오겠다. 진짜 왜 그래? 내가 뭐, 나는 나 좋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니들 손해보지 말라고. 손해? 아니, 그런 줄 알고 왔다고요.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요. 내 말이 자기는 남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와 놓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의 시어머니 될 줄 알았으면 사위가 암만 마음에 들었어도 내 딸 시집 안 보냈어. 다 됐고 빨리 결정해. 난 언제든 우리 애 다시 데려오려 향이 차고도 넘치니까. 아니, 나이 누나보다 어린 옆에 내가 왜 이렇게 안 칼져? 미안해요. 내가 사과할게요. 그럼 됐죠? 아니, 내가 언제 사과하라고 했나? 돈 입금하라고. 우리 때문에 덜 준 1억 있잖아. 아니면 애들 그냥 이혼시키든가. 저희 엄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계속 시어머니를 압박하셨어요. 그러자 이윽고 저희 시어머니는 우물쭈물 연신 사과만 하셨고, 옆에서 보다 못한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를 말리셨는데, 그러면서 종이와 펜을 가져오셨어요. 자, 이제 사부인도 마음이 좀 달라지신 것 같으니 이렇게 하시죠. 다시는 돈 때문에 이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의미로 각서 써주세요. 제 안사람도 한번 화나면 무섭거든요. 각서라도 써주셔야 저도 제 안사람을 말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오늘은 이거 한 장 쓰시고 돌아가세요. 당신 왜 그래? 싫어. 난 그 돈 다 받기 전에는 우리 딸 그 집에 다시 안 보낼 거야.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내가 언제 자네한테 사과하라고 했나? 나는 맹세코 단 한 번도 자네를 우리 딸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 자네가 믿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나도 자네를 우리 아들처럼 생각했네. 저기 사돈, 그렇게 저희 아들을 아끼시는데 이제 그만하죠. 저도 이렇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1억 7천이 얘 이름도 아니고. 왜요? 아까는 당장 우리한테 1억 내놓으라면서요. 아니, 좋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말했듯 1억 7천 말고 주시기로 하셨던 2억 중에 1억 애들한테 주세요. 그래도 저희 딸이 가져간 돈이 더 많으니 저희가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 돈 주시고 다시는 돈 가지고 저희와 애들 괴롭히지 않겠다고 각서 쓰시면 저도 마음 바꿀게요. 네? 1억을요? 왜요? 아까우세요? 아까 애들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어디로 가셨나? 엄마, 얼른 각서 써. 아들 이혼한 꼴 정말 보려고 하는 거 아니지? 나 정말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이게 다 그 교회 이모들 때문이지? 내가 그 이모들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괜히 이상한 소리나 듣고 와서 사람 색안경 끼고 보고.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못 살아. 광훈아. 어머니, 선택하세요. 저는 저희 엄마와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사실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이희한테 말 안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이럴 거면 결혼 당겨서 하자는 말씀을 하시지 말든가. 저 정말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었어요. 자기야,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혼자 끙끙 앓았어. 엄마! 알았다. 쓸게요, 써요. 그런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각서라는 걸 한 번도 안 써봐서. 그리고 돈은 당장은 어렵고 조금씩이라도 해서 1억 맞춰서 애들 줄 테니 이제 그만들 좀 해요. 이건 뭐 혹 데려왔다가 혹 붙이고 가네.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먹기로 각서를 쓰시고 매달 조금씩 저희한테 돈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남편한테 모진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엉엉 우시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그 모습 보는 게 마냥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쓰시고 온 각서에는 앞으로 또다시 돈 문제로 저나 저희 집에 선 넘는 행동을 하면 이혼은 물론이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을 모두 저한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 각서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죠. 저한테 말은 물론이고 표정 하나까지도 조심을 하시는데 처음엔 좀 민망하고 어색했지만 그건 그거대로 괜찮았어요. 물론 저도 시어머니만큼 말이며 행동을 조심하는데 제가 유별나서인지 저는 모녀 같은 고부 사이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적당한 거리에서 선 넘지 않고 서로를 조심하는 그런 고부 사이가 저와 시어머니에게는 딱인 거죠. 그리고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와 어울리는 분들이 문제가 많더군요. 옆에서 감놔라 배놔라 엄청 말이 많았대요.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그런 일을 당한 걸 아시고는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라고 한 소리 들었고 이젠 조용히 교회에는
새벽 기도만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건지 한 번은 저한테 정말 미안했다며 사과를 하셨는데요.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너나 너네 친정보기가 면이 없어. 그때 나도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아. 옆에서 사돈한테 한 푼 받지도 못하면서 무슨 2억이나 해주냐고. 그 사돈들 염치도 없다는 뭐 그런 소리를 들으니 나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너한테 어른으로서 못 보일 꼴을 보였다. 미안하다. 이건 그 각서 때문이 아니야. 네, 저도 함부로 한 부분은 죄송해요. 저도 속상해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제 말은 도통 믿어주시지 않으셔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 앞으로 서로 지킬 건 지키고 다른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자.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마음 맞춰서 살면 되는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 말씀처럼 그럴게요. 그렇게 저희 고부는 큰 고비를 넘어 이제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며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의 빗장을 모두 열고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속이 좁다 어쩌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차근차근 신뢰를 쌓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지금의 과정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관계가 되고 싶은데 지금처럼만 지낸다면 충분히 저와 시어머니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 저도 시어머니한테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를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는다는 소식에 저희가 아이 계획도 있고 해서 매매를 하고 싶어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2억이라는 큰 돈을 턱 하고 지원해 주셨어요. 어머니, 이렇게나 많은 돈을. 그 집 사라면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잖아. 마음 같아서는 다 도와주고 싶은데. 알지? 니네 시아버지도 지금 은퇴하고 우리도 그 원룸 월세 말고는 없어서 나머지는 니들이 노력해서 해결해라. 젊었을 때 대출 받고 그거 갚느라 열심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럼요. 저는 아예 이런 지원은 생각도 못했는데. 왜? 내가 그때 덜 준 돈도 있고 네가 더 해온 돈도 있으니 이자 쳐서 내가 해주는 걸로 치자. 그럼 그때 내가 너랑 너희 부모 속상하게 한 거 봐줄 수 있지? 잘못이라는 게 그래. 살면서 내내 나를 괴롭힌다. 나도 이참에 마음 짐 좀 들어보자. 어머니, 감동할 거 없다. 우리 더 늙고 병들면 그때는 니네 차례야. 나 지금 너한테 아부하는 거다. 네, 그때는 당연히 저희도 할 도리를 다 해야죠. 그래, 너한테만 하는 말 아니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지. 무튼 이걸로 조금이나마 보태고 부담 주기 싫지만 빨리 손주 좀 안겨다오. 아주 내가 손주 기다리느라 목이 빠진다. 네, 이제 이사 걱정도 없으니 열심히 노력할게요. 참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망스럽고 믿기만 하던 시어머니셨는데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제가 돈을 받았다고 생긴 마음은 절대 아닌데 이제야 저도 저희 시어머니의 진가를 알아가는 듯 합니다. 앞으로도 부디 지금처럼만 시어머니와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쁜 아이와 함께 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인데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선물 같은 아이를 저희 부부가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연애 기간도 있지만 시댁 식구는 그런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한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장점을 다 알아가기까지 왜 그렇게 힘든 건지. 혹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해서 시댁과 어려운 관계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고부 갈등의 고비를 잘 넘긴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의 말씀 주셨으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 속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